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2,600선을 다시 회복을 했고 코스닥은 개인만이 매수에 나서면서 강보합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코스닥의 하반기 두 번째 새내기주가 입성을 했죠. 네, 공모시장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주목받은 2차 전지 장비 업체 필에너지가 오늘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시초가를 고점으로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가 23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자회사 필에너지 상장 기대 가파르게 상승하던 필옵틱스는 필에너지가 상장한 오늘 급락 반전하며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서머랠리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증시.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2차 전지 대장주로 꼽히는 에코프로와 LG엔솔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실적 전망 낮아진 2차 전지주입니다. 주요 2차 전지 업체들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최근 한 달 사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 실적 전망의 하향 배경으로는 납품 가격의 하락 그리고 주문량 감소 등이 꼽힙니다. 오늘 2차 전지주 종목별로 흐름은 어땠나요? 네, 에코프로는 1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2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LG화학은 빨간불을 지키며 마감했는데요. 반면 역시 부진한 실적으로 실망감이 노출됐던 LG엔솔은 어제 반등 후 오늘 다시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실적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세미 내년 반도체 장비 강력 반등입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 SEMI는 올해 글로벌 장비 시장은 18.6%의 역성장이 예상이 되지만 내년에는 강력한 반등을 보이면서 D램 장비 매출만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AI와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로 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은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반도체 장비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 중인 HPSP가 오늘 16%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한미반도체 어제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13%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 소식을 전한 네오셈도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방 업황 회복 기대감에 들썩이는 반도체 장비주, 향후 성장 가시화 시점을 잘 가늠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반도체 장비 중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 HPSP, PSK홀딩스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실적 전망 낮아진 2차 전지주입니다. 2차 전지 대장주로 꼽히는 LG엔솔과 에코프로가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의 실적 노이즈,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이 실적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할지 이성희 이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양극재 판가락의 영향으로 실적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실적 부분, 여기에서 가격 하락 부분을 매출로 커버를 하는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 미래 시점보다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우선 철강 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본업에 대해서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철강 부분의 2분기 주요 실적 같은 경우는 공급단이 타이트해지면서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군, 특히 뭐 리튬 가격 이런 부분은 2025년 이후 미래가치단에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본업의 실적을 보고 여기에서 장기 성장 계획 같은 경우는 리튬의 생산성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4년에서 2025년 기준으로 상업 생산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 안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성장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 같은 경우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2분기 실적 우려가 확산 중인 2차 전지주 가운데서 오늘 매도의 기술에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을 올리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모두 고 사인을 주셨어요. 자, 포스코홀딩스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가장 관심이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 최충성 파트너께 좀 듣고 갈까요? 포스코홀딩스 지금 더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은 포스코 관련된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렸었는데 일단 네. 추세적으로 이제 이 거래일 전부터 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기사 보셨을 건데 에코프로를 매도하고 네. 일단 포스코 쪽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소문이 좀 들리고 있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자체 뭐 기존의 매출 자체는 조금은 안타까울 수 있지만 뭐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하회했기 때문에 네. 일단 미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철강 기존에 포스코 하면 사실 철강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일단 철강 플러스로 이제 2차원지 소재 그리고 부품 사업까지 좀 나선다라는 그런 미래 성장적인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국내 최초로 양극재를 좀 동시에 생산 능력을 좀 갖추고 있고 2차원지용 소재까지 좀 생산 공급하는 그런 밸류체인을 완성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는 주가 자체는 굉장히 지금 현저하게 좀 저평가돼 있는 그런 구간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저평가 보고 구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에코프로의 수급이 지금 이동을 하는 상황을 좀 짚어주시면서 오늘 뭐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강했죠. 뭐 엠텍이 20%, 스틸리온도 15%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 추세적인 강세가 조금 더 이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성우 이사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2분기 실적이 이제 좀 기다렸는데 오직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이 실적에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 어떤 거 있을까요? 실적의 초점은 지금은 예상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부분, 이 본업의 철강 부분을 체크를 하겠죠, 시장에서. 그런데 그 수요 공급단에서 봤을 때 공급이 지금은 타이트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철강석 가격을 비춰보더라도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실적 이후에 이 실적을 보고 주가가 반응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미래 가치죠. 미래 가치의 성장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주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초점 같은 경우는 본업이 있는 기업에서 신사업을 새롭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 어떤 기준, 뭐 몇 년도, 어느 정도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시장이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결론은 2분기 실적 같은 게 초점보다는 이제 네. 미래의 성장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 스토리를 그려 나갈 것인지 비전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 얘기를 바로 해볼까요? 지난 월요일에 열린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에서 2030년 매출 100조 원에 대한 비전을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이 스토리가 이제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성장 스토리로 보실지 좀 궁금하고 포스코홀딩스의 중장기 성장이 있어서 좀 핵심적인 부분은 뭐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충분히 가능한 성장 스토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다만 좀 중간중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은 필요할 겁니다. 일단 뭐 꿈은 크게 가지는 게 좋으니까요. 네. 일단 그만큼 좀 이 사업 영역에 대해서 확장이 그만큼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일단 30년까지 글로벌 이제 조강 생산 능력을 5,200만 톤 체제를 좀 구축하겠다. 그리고 합산 매출액 이제 100조 원을 좀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좀 했는데, 네. 일단 이는 지난해 이제 포스코홀딩스 매출액이 84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4조 8,500억 정도였는데, 일단 이 대비해서 각각 18%, 200% 좀 증가한 그런 규모입니다. 일단 핵심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던 2차 전지와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기존의 철강 사업까지 좀 합친다면은 충분히 그런 모멘텀들이 있을 것인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전라남도 율촌 산업단지에서 포스코 HY 클린메탈 2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좀 착공을 한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밖에도 이제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2단계 상공정을 좀 착공한 그런 모습, 기업 최초로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 공장 신설 소식도 좀 알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고,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전기차, 친환경 전기차의 좀 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네. 부동모터 코어용 핵심 소재 공장도 광양 그리고 국외 북미 쪽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좀 신설을 하고 있어서, 해외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도 이런 조강 생산 능력을 좀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이제 500만 톤이었다면 2030년에는 1000만 톤, 2배 이상 좀 증가한다는 그런 계획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네.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주가를 좀 보면 52주 신고가 다시 쓰면서 이제 4월 고점을 넘어서 더 강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아직은 좀 놓으실 마음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에코프로가 또 너무 강하게 갔었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들이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이성 이사님? 지금 시가총액이 한 37조 수준입니다.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한 5조에서 6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철강 부분 중심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크게 이 부분에 실적을 대입해서 시가총액을 산출을 하고 하기보다는 2025년 이후부터 그림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50조 정도는 보수적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보수적인 수치의 산정이고요. 네. 추가로 성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이제 단계적으로 이익이 나오면서 대입을 할 텐데, 그때는 기본 50조 형성을 하고 이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단계, 그 부분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을 보수적으로 50조로 잡았을 때 목표 주가가 60만 원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LG화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LG화학이 현 가격대에서 좀 하방을 좀 확보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4% 정도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역시 두 분 다 LG화학도 지금 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최충성 파트너께 먼저 이유를 듣고 갈까요? 네,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고를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일단 좀 바닥을 다지고 이제 좀 다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좀 하락이 나온 부분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에 대한 그런 교환사채 관련해서 물량 부담의 그런 우려감에 네.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뭐 화학과 전지 소재의 그런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어차피 뭐 이건 단기적으로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입을 하실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구간에 좀 다다랐다라고 해서 일단 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환사채 리스크가 있어서 주가가 좀 눌렸는데 오히려 지금 진입하기에 좀 좋은 구간으로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LG화학인데 27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1개월간 그 컨센서스를 보면 한 달 사이에 5%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이 실적 전망이 이렇게 하락하는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실적 추이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주가에 대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성 이사의 의견 어떠세요? LG화학 본업에 화학 같은 경우가 아직 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첨단 소재 사업이라든지 양극재 이쪽 사업부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아직 본업 같은 경우 주력이 화학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있는 거고요. 최근에 그 일부 공장 같은 경우를 이제 매각 또는 가동 중단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가깝게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단계고요. 그러면 2분기 실적 이후에 바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하느냐, 그런 시점보다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이 열리고 이제 장기 성장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포스코 그룹처럼. 비록 포스코 그룹은 실적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장기 성장 그림에서 첨단 조사 작업 이 부분을 강조한다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뭐 회복이 빠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매매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LG화학의 이제 사측의 입장을 보면 지난 11일에 이제 20억 달러 규모의 외화 교환 사채 이제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배터리 소재나 뭐 신사업 투자로 사업 개편의 속도를 높인다라는 이제 계획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지 소재 분야 사업 현황 그리고 성장의 속도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속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좀 체질을 개선하는 네. 그런 시간대이다라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석유화학 사업을 좀 비중을 축소를 하고 네. 보유 자산 유동화를 좀 통해서 전지 소재에 대해서 좀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기존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코리아 앤 글로벌 전기차 2차원지 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조금은 구체적인 방향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일단 LG화학은 이제 전지 소재 매출을 2022년 4조 7천억 해서 30년까지 30조 원으로 6배 이상 좀 성장시키겠다 그런 네. 계획을 좀 밝혔고요. 아울러서 이제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혁신 신약 등 3대 이제 신성장 동력의 매출 비중을 22년도에 이제 21%에서 30년도 57%까지 좀 확대하겠다는 그런 방침도 밝혔습니다. 네. 일단 이미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양극재 외에도 뭐 분리막이라든지 탄소나노튜브 등에서 부가 소재 사업을 좀 육성을 하고 퓨어 실리콘 응급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등 이런 R&D를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도 또 밝혔고, 특히 하이니켈 양극재 글로벌 우위 선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뭐 관련된 부분들 완벽하게 진행이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그런 방향, 사업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은 매출이 조금씩 찍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LG화학이 이제 지난해 3월부터 우상향 흐름을 가져왔지만 이제 등락폭이 좀 심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사실 뭐 편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수익률이 좀 차이가 좀 크실 것 같아요. 기존 보유자분들이 구간별로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지금 뭐 7, 80만 원대 진입을 하셨다고 하면은 손실 구간입니다. 뭐 약간의 손실 구간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를 할 점은 첫 번째로는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본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에 반영이 돼 있는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성장 사업 같은 경우가 어떤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매출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고려를 해 봤을 땐 당장 이게 실적이 확 올라온다 그런 그림보다는 하반기 1차,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2차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보다 좀 단계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반도체 장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이 올해 조정을 받고 내년부터는 강력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특히 AI와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파운드리나 뭐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장비 오늘도 굉장히 강했는데 올 하반기에 좀 확실하게 좀 바닥을 찍고 정말 강력 반등이 가능할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 안에는 이제 AI 열풍에 따라서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일단 AI 서버에 좀 탑재되는 그 HBM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네. 상태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은 옥석 가리기를 해서 모든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뭐 너나 할 거 없이 조금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 주가는 사실 선행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업황 개선이 된다고 더 여기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은 조금은 이미 당겨왔을 수도 배제를 있다. 하시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그런 종목들, PCB도 최근에 굉장히 부각이 안 되다가 네.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봤던 그런 산업군, 뭐 소부장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주가 급등은 조금은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조금 하나 더 이제 플러스로 말씀드리면 AI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시작 단계. 어떻게 보면 아직은 시작도 안 한 단계일 수 있으나 네. 주가 자체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황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맞춰지는 그런 키를 맞추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무조건적으로 업황적인 측면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주가를 매매하시는 거는 조금은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과열이 됐을 수도 있다 이미. 네네. 네, 뭐 그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좀 지지부진했던 반도체가 한동안 굉장히 속을 썩이다가 요즘에 그래도 잘 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지금은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반도체를 보실 것 같은데 자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서 저희는 HPSP와 PSK홀딩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충성 파트너께서는 경계감을 가지고 두 종목 다 이제 스탑을 주셨고 이성 이사께서는 다 고사인을 주셨어요. 지금 이 종목이 둘 다 굉장히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 HPSP부터 볼까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입니다. 자 이성홍 이사께서는 지금 HPSP 상승룸 여전히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오늘 기점으로 주가가 그 AI 단에서 촉발된 반도체 장비 쪽이 급하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쉴 수 있는데 우리가 고민해 볼 시점이죠. 어떤 고민이 필요하냐고 하면은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느냐. 단순히 AI 단이 촉발한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실적 상향으로 올랐느냐 이 여부인데 네.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엔비디아 기준으로 올해 상향한 수치를 대입을 해보고 그다음에 시장의 확장을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은 전통적인 수요 같은 경우가 발생해서 반도체 주가 오른 게 아니라 AI 단에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수요를 터치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산업에 반영이 될 때는 우리가 100억의 이익이 발생할 때 멀티플을 20배를 줬다. 그러면 시가총액을 2천억을 도출했다라고 하면 이제 한 30배, 40배로 멀티플이 확장될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고 단기적인 시점에서 주가가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AI 단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상향 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이게 아직 절정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절대 주가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산업의 좀 성장 그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글로벌적인 트렌드로 지금 엔비디아가 앞서서 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내릴 때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최충성 파트너께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주가에 너무 이제 많이 반영됐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16%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어떤 점을 좀 경계의 신호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주가는 좀 선행 지표이고 지금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 종목이 가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업종이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심을 가지시라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저도 이제 수급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조금 상승은 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은 상장 후에 이제 업황이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총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2조 4천억입니다. 네. 굉장히 좀 크게 거품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황이었는데 1분기에 반도체 업체 중에 거의 유일하게 좀 호실적을 기록한 그런 업체는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이제 동탄 신공장 완공 예정으로 생산 능력이 2배 가량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업적인 측면은 굉장히 좋다. 다만 지금 업황의 이런 부분으로 네, 업황의 기대감, 쏠림 이런 거. 기대감에 좀 쏠림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네. 이 부분에서 좀 스탑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 자체로도 좋고 분위기상으로도 좀 더 갈 것 같기는 하지만 반도체 쪽에 그 수급이 언제쯤 식을지 모른다라는 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HPSP가 이제 파운드리 고객사 선단 공정 확대로 장비 주문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 실적도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주력 제품의 강점 어떤 거 있을까요, 이사님? 이게 고압 어닐링 솔루션 이 부분인데 이게 공정단 같은 경우가 우리가 원래는 하나의 공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공정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즉 면적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여기에서 더 이상 해결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쌓이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게 미세화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 보니 이게 압력 같은 경우도 더 늘어나게 되고 미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가 직접 어닐링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장비단에서도 과거에 필요 없던 장비 같은 경우가 새롭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장비 매출 같은 경우도 원래는 발생하지 않다가 특정 시점부터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HPSP라는 종목이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본격적인 장비 발주의 시점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 349억이었어요. 이 부분이 연속성 된다 하면은
실적에서도 당연히 2분기도 긍정일 수 있겠습니다. 네, HPSP의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보겠는데 오늘 수급 상황을 보니까 외국인이 100만 주 넘게 이제 샀고요. 개인과 기관은 좀 이익을 실현을 하고 나갔는데 여기서 좀 그 가격적인 전략 어떻게 짜나가는 게 좋다고 보실까요, 파트너님? 네, 가격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금 가격을 정하지 말자. 네, 가 답이지 말자고요. 않을까. 네. 일단 지금은 업황 전체 좀 기대감 그리고 과열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수급이 그냥 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좀 끌어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좀 예시로 말씀드리면 이스페타시스를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렸었는데 사실 의미가 없는 구간이 아니었나. 지금 수급으로 오히려 그 자리 또 벗어나니까 더 가거든요. 네. 지금 수급이 살아날 때까지 그냥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요즘에는 뭐 신고가 네. 랠리가 너무 잘 그런 가서. 구간으로 좀 가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이제 의미 없는 구간에 들어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기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기를 바라겠고 PSK 홀딩스 가볼까요? 현재 지금 투자 경고 이제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오전장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하락 반전하면서 1.7% 정도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충성 파트너 스탑 이성우 이사께서 이제 고 사인을 주셨는데 이사님께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신고가의 경고 종목에 오늘 뭐 윗꼬리도 단데다가 이게 또 하락으로 또 전환도 하고 다소 약간 조금 위험한 자리가 아닌가 싶게도 느껴지는데 고 사인 주신 이유는 어떤 거 있을까요? 우선 그 아까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요인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주가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떠 있는 주가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끝인가 아니면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는가 여기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타이밍을 잡는 거죠.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가 탄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풀릴 요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 네. 아무 종목이나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 단에서 촉발될 수 있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장비단이 리플로우 장비 네. 이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수요가 촉발되는 단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장비, 그다음에 소재 이런 단의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PSK 홀딩스는 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HBM이 들어가는 이제 리플로우 너무나 뭐 이렇게 중요한 장비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최충성 파트너께서는 역시 스탑 똑같은 뭐 이유일까요? 반도체 수급에 대한. 같은 맥락으로 일단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 흐름은 좀 나올 수 있겠으나 조금은 경계심을 좀 가지시고 수급이 살아있는 구간까지만 좀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네. 스탑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럼 수급이 꺾인 건지 더 갈 수 있는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리플로우 장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잖아요. 이제 대형 반도체 업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끌고 있는 건데 추가 수주가 좀 나온다면 더 뭐 레벨업이 좀 진정하게 좀 될 수 있는 걸까요, 파트너님? 네. 그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 레벨 가능성, 뭐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레벨업이 된다는 거지. 주가채는 좀 지켜보실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는 좋아질 수 네. 있지만 주가가 레벨업하는 네, 거는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을 보실 때는 조금 이걸 나눠서 보자. 그러니까 수주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더라도 주가는 미리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 쪼개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충분히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후공정 장비주가 좀 최근에 급등이 나오는 건 대만 TSMC, SK 하이닉스 대형 반도체 업체들의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SK 하이닉스는 뭐 AI에 사용되는 HBM 관련해서 반도체 사업을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리플로우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또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 네. 일단 PSK 홀딩스는 이제 리플로우뿐만 아니라 디스컴도 좀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은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은 맞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라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시장에 참여자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는 보셔야 되는 그런 네. 기업은 맞다. 우선 시선을 돌리지 말자. 네, 그런 부정을 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끌었는데도 PSK 홀딩스는 사실 좀 꺾이면서 거래를 마쳤잖아요. 지금 내려야 되는지 다음 주에 좀 가져가야 되는지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이성 이사님께 전략 들어볼까요? 다음 주에 주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풀리는 타이밍이죠. 그 시점에 맞춰서는 새롭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네.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다시 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좀 지켜보자.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 HPSP 그리고 PSK홀딩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현재의 주가와 현재의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요 이슈와 모멘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성보화학이 4% 강세 보이면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홀딩스가 4%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진양그룹주인 진양화학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판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죠. 코리아 서킷가 17%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강세 이어가고 있고 또 코리아 서킷 우선주 역시 강세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은 3% 상승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삼육물산이 9% 상승하면서 4,7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윌링스가 7%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18% 급락한 DB금융스펙 11호가 시간에서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4%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체인 본느 최근 급등 후 조정 흐름을 보이다 오늘 2%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상승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대원강업 자동차 부품주죠. 오늘 9%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약간 밀리고 있네요. 1.4% 하락하면서 6,87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SK D&D 그리고 한샘이 1% 그리고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13% 급등 나왔던 한미반도체 역시 약간 밀리면서 46,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필에너지가 지금 9.7%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2차 전지 장비주죠. 237%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 시간에서 분위기 좋지 않네요.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10만 3,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 업체인 더 미동도 3% 약세 보이고 있고 오늘 강세를 보였던 사료주들 누보가 24% 급등이 나왔었는데 시간에서 약간 밀리면서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지난 라이징 스탁의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의 종목인데요. 6월 16일 하나오션 가지고 오셨는데 목표가 45,000원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 35.8%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셨는데 정경민 차장께 이제 전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2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HD 현대중공업을 제치고 차기 호위함 두 척 수주 소식도 좀 전했는데 좋은 소식 들어왔는데 이제는 좀 내릴까요? 일단 뭐 가장 강한 그런 이제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수에 편입되는 그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앞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강하게 목표가를 좀 도달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8월 달에 이제 리뷰에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한테 넘기는 이제 그런 작업이 되면서 주가가 다소간 좀 횡보 구간에 들어설 거 있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는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비중 조절에 들어가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저번에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 포인트로 좀 짚어드렸었던 그 잠수함 사업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될 때는 그때는 좀 다른 개별 모멘텀으로 다시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한 달 만에 이제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생각보다 빠른 탄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재진입을 하는 그 요소를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오션과 같은 라이징 스탁이 될 오늘의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요. 세 분의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께서는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최충성 파트너 포스코스틸리온, 이성호 이사 한국전자금융 가지고 오셨는데 정경민 차장님의 종목 슈어소프트테크의 라이징 포인트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시간회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에요.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부문 체제 전환의 최대 수혜주로 저는 꼽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의 성장에 따라서 낙수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 현대오토에버와 함께 좀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성장 스토리 좀 더 들어볼까요? 네, 뭐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자동차, 우주, 항공, 방산, 원전, 조선해양, 의료, 로봇 뭐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코드, 모델, 시스템, 기술 검증, 소프트웨어 전문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이제 증가하게 될 이제 원격 서비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의 전 프로세스, 전 과정의 신뢰성과 시험 솔루션을 좀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특히 저는 뭐 모빌리티 쪽에서 굉장한 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차의 지분이 한 15% 정도 됩니다. 2대 주주인 만큼 현대차의 각종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에 깊숙이 관여가 좀 되어 있고,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 뭐 이렇게 좀 거창한 단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현 단계에서 굉장히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면서 또 향후에 2025년까지 이제 모든 차량을 이제 SDV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예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해서 뭐 그 테슬라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이제 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이제 그런 부분도 실적이 좀 있습니다만 사실상 좀 독점적인 그런 기술의 기업이고, 이게 또 작은 실수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산업에서 활용이 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일반 기계공학적인 하드웨어는 뭐 분명히 좀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025년 영업이익 2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그런 거에 맞춰서 현재의 밸류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대오토에버 1분기 실적만 뜯어보더라도 뭐 연간 40% 이상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1조 이상의 시가총액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오버행 이슈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그 절반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뭐 장 중에 갑자기 이제 상승으로 반전을 하면서 6%대에서 이제 거래를 마쳐서 오늘 사신 분들도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격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뭐 사실 요즘에 제가 뭐 한두 시쯤 우리 작가님한테 이제 원고를 보내는데 보내고 나면 꼭 이렇게 주가가 장 막판에 좀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뭐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네. 상장 후에 급상승기를 좀 거쳤고 그리고 이제 주가 안정기에 좀 접어들었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8,000원 후반대의 리스크 관리 지점만 좀 신경을 쓰신다면 저는 뭐 전고점까지는 열어두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가 이하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면 무리 없는 그런 좀 매수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정도까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눌릴 때 이제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자 최충성 파트너의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가져오셨는데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라이징 네.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룹주 전반 훈풍을 좀 불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강관 시장 호황이 좀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좀 있어서 일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자가 포인트입니다.
늘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데 오늘 네. 15%가 올랐지만 여기서도 이제 매력적이다. 어떤 성장 스토리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인 리튬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이고 생산이 이제 정상화되고 계절적인 그런 성수기도 좀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1분기 흑자 전환이 좀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이제 밸류데이를 좀 통해서 리튬 생산 능력 확대를 좀 구체적으로 공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염수 10만 톤 그리고 광석은 3만 톤, 비전통 이제 7만 톤, 리사이클 3만 톤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일단 사업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핵심 변수인 리튬 가격의 상승 그리고 24년부터 25년까지 예정된 이제 공장별 리튬 생산이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의 좀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룹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 거기에 플러스로 올해에도 이제 관광 시장이 좀 호황을 지속할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도 본격적으로 좀 공략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좀 유일무이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강세가 나왔지만 바로 좀 접근이 가능한 가격일지 가격적인 전략도 한번 짜주시죠. 네, 저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 보내고 나서 주가가 급등이 좀 나왔군요. 올라갔습니다. 네. 아까 6만 원짜리에서는 참 괜찮았는데 지금 좀 많이 떠 보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수급이 오늘 좀 붙은 만큼 좀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자리에 좀 접근을 원하신다면 네. 5만 7천 원에서 6만 원짜리가 왔을 때 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 지금은 가는 말에 좀 올라탄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도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 자리 6만 4천 원 구간을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7만 5천 원 일단은 8만 원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손절가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좀 원래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손절 대응을 하신다면 5만 원 정도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 7만 5천 원, 2차로 8만 원 정도를 짚어주셨습니다. 6만 원 아래에서 잡으면 좋다라고 좀 말씀 주셨고 이성웅 이사 이제 한국전자금융 가지고 오셨는데 라이징 포인트 소개해 주시죠. 한국전자금융의 라이징 포인트는 전기차 충전의 신사업 확장 부분, 그다음에 실적이 중심이 되는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실적도 좋고 전기차 충전의 신사업도 앞으로 확장이 될 것이다. 이 모멘텀의 성장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우리가 한국전자금융이라는 기업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ATM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요. 상식적으로 ATM기라는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산업이죠. 그렇다 보니 멀티플을 낮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기업이 여기에서 신사업 같은 경우에 성장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기점으로 주가 같은 경우가 달라지는 시점이 아까 우리가 기업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익이 초입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점이냐? 아직 그 새로운 신사업,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적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을 미리 보냐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차 소재단, 그다음에 뒤이어서 폐배터리단 같은 경우가 한 번씩 시세가 났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그 전기차 충전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이고 해외에서도 지금 테슬라의 그런 모델 같은 경우가 적용이 됐죠. 여기에 비추어서 성장과 실적이 더해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가격 들어볼까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은 2025년 기준의 실적 발생이기 때문에 급한 접근은 아닙니다. 매수가는 6,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5,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경민 차장의 슈어소프트테크, 최충성 파트너 포스코스틸리온, 이성웅 이사의 한국전자금융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주도주들 잘 선점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최충성 와운의 파트너, 이성웅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BHI인데요.
폴란드 원전 개발 프로젝트 참여 소식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원전 관련주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11% 하락에서 4% 상승까지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1% 가까운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1%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4위 종목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인데요. 4거래 연일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조금 달긴 했지만 17% 상승 지키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습니다. 1%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위는 고영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3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은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3%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코리아 서키트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의 전반적인 강세 속에 기판 업체들도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도 17%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상승한 29,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웰 바이오텍입니다. 연일 상한가 행진 이후 오늘 7%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 3위 고영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3D 검사 장비 업체로 최근 의료 장비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 연속 상승하며 다시 위로 방향을 트는 모습인데요. 주목할 모멘텀과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그 시간 외에서 뭐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고영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좀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조한 그런 좀 주가 탄력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이 고영이라는 기업의 특징이 이제 납 도포 검사 또 웨이퍼 패키징 그리고 이제 기계 가공에 대한 이제 그런 검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노 단위의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른 좀 시장에서의 의문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적 변동성은 좀 작습니다만 또 신뢰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이 실적의 그런 좀 그런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좀 밸류가 좀 높지 않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탄력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뭐 말씀드렸다시피 납 도포 이런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그것에 후행되는 그런 좀 상승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꼬였었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테스팅 업체, 같은 테스트하는 업체 중에서도 후공정 쪽에 약간 더 시장에서의 그런 강점이 많이 좀 부각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영 쪽에서의 매도가 좀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만약에 오늘같이 기판 쪽에서 강세가 나온다면 고영 테크놀로지도 좀 강세를 띌 가능성이 있고 말씀 주셨듯이 이제 의료기기 쪽, 그러니까 수술용 외과 로봇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성장성이 차츰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순환매에서 또 로봇이 득세를 하는 이제 그런 시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편승한 상승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올 6월 달 하순에는 17,000원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뭐 지난주에서는 14,000원 밑에까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 일부분 지금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좀 회복을 하려는 이제 그런 영향이 좀 강한 것 같고 과거에 대비해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적인 그런 편승 그리고 기판 쪽에 좀 강세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17,000원 수준까지는 다시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판 쪽에서 강세를 이어간다면 키 맞추기로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 보인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5위를 차지한 BHI인데요.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 참여 소식에 어제 상한가 기록 후 오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전 모멘텀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차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BHI는 이제 원래 그 보일러, 산업용 보일러를 만들던 이제 그런 에너지 관련된 그런 기업으로 좀 분류가 됐는데 원전 쪽에서도 이제 참여를 좀 하고 있죠. 아무래도 스팀이나 증기 관련된
그런 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을 때 편승을 하는 그런 특징이 보였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뭐 긴 윗꼬리 아랫꼬리를 좀 달았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권 그 낙폭을 많이 줄여서 끝낼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런 관심이 지속성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 굉장히 많이 좀 강세가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물론 이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6%대의 낙폭을 크게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3건 이상의 MOU가 좀 체결이 됐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기자재, BHI를 비롯한 다른 종목들도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향후에 뭐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조금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정 에너지 관련돼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폴란드 공장 관련돼서도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또 편승을 해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보였었던 그런 변동성, 좋은 의미의 변동성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 2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증시는 그야말로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04%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선전지수도 0.14% 파란불, 항생지수도 마감을 앞두고 0.24% 상승으로 거래 이어갑니다. 중국이 생성형 AI에 관한 최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에서 제공되는 생성형 AI의 핵심은 사회주의 가치관에 부합해야 하고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피해를 주고 이미지를 훼손하고 분열하는 것이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초 규정이 지난 4월에 발표된 초안보다 훨씬 완화됐다고 평가되는데요. 해당 규정은 오는 8월 1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유럽 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닥스 지수는 파란불로 개장했습니다. 0.2% 하락 출발입니다. 프랑스 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캬크 지수는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캬크는 0.25% 상승하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7월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의 내용인데요. 불확실한 환경, 특히 금리가 고점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라 지표에 따르는 접근 방식을 고수하는 점이 강조됐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